역대급 황당한 이혼 사유.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그 8년 동안 한 번도 입국을 안 했대요. 어머.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그렇잖아요? 제대로 불러주세요. 안 돼요. 이런 거를 세세하게 다 매일 메모로 막 지시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 왜? 영혼이 너무 어지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안녕하세요. 왜? 안녕하세요. 빅토리, 로이어즈 이김의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역대급 황당한 이혼 사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변호사 14년 차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혼 사건 접하면서, 되게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었잖아요. 뭐, 대표적인 거는 아무래도 뭐 부정행위라던가, 불륜, 뭐 가정폭력 이런 게 있겠지만, 이거 말고도 뭐 종교적 이유라던가, 성격 차이 이런 것으로도 이제 이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이런 이유로도 이혼을 할까? 사람들이? 네, 좀 황당하고 특이했던 이혼 사유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황당한 이혼 사례 얘기해 보기 전에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원인이라고 해서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그쵸. 이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외도, 불륜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가출한 때. 네, 가출 이런 걸로 이제 부부가 이제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맞아요. 때고 이러한 유기가 상당 기간 지속됐을 때 이제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호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4호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받거나 때나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이 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런 맞아요. 것도 이제 이혼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뭐 이런 거는 명확한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막연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을 다 또 포함하는 그쵸? 개념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조항을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방에게 일방에게 엄청난 그런 고통이 되는 경우, 맞아요, 참을성 맞아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앞서 이제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들이 다 포함되겠죠. 부정행위, 뭐 종교 문제, 맞아요. 뭐 경제적 문제, 뭐 성생활 문제, 뭐 기타 등등 온갖 어떤 문제들이. 사유든 이제 이 6호에 해당하면 혼인 파탄 사유로서 이제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민법과 판례의 기본 입장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례를 보면 우리 판례가 과연 이거를 이혼 사유로 인정을 했을까? 아니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린 사건들은 저희가 실제 수행했던 사건들과 아니면 좀 실제 판례가 있는 사건들 중에서 이런 게 가능할까? 라는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일명 기러기 아빠 많으시잖아요. 관련된 사례인데요. 이제 편의상 A씨 그리고 아내를 B씨라고 지칭을 할게요. A씨의 아내 이제 B씨가 딸 교육을 위해서 딸을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A씨는 이제 국내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아내랑 딸에게 이제 생활비와 교육비를 꼬박꼬박 보내면서 이제 기러기 아빠로서 그렇게 충실한 삶을 이제 좋은 살았는데 아빠. 예, 미국 간 지 3년쯤 지났을 때 너무 외롭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학원 운영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힘들어서 아내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국내로 좀 돌아오면 좋겠다. 이렇게 이메일도 보내고 설득을 했는데 안 돌아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계속 흘렀고 한 미국 간 지 한 6년 정도 지났을 때 A씨가 건강에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 운영하던 학원도 많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최후 통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우리 이혼이다. 이혼하자. 그러니까 아빠가 먼저 이야기를 그쵸, 했다는 그쵸. 거죠. 네. 아내는 아이 교육을 맞춰야 해서 못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 마지막으로 8천만 원을 보내면 이혼하겠다라고 또 아내 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A가 이제 겨우겨우 마련해가지고 5천만 원을 송금을 했는데
이후에도 돌아오지 않고 이혼에 대해서 소식도 없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A가 이혼을 청구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례는 그 아내분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남편이 국내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돈을 못 보내주고 싶어서 못 보내줬던 것도 아니고 결혼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떨어져 있는 기간이 너무 상당하잖아요. 그 정도면 남편이 바라는 대로 아이의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남편을 위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아예 무시하고 뭔가 다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미국에 갔더라도 뭐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아이를 데리고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교류를 했으면 괜찮은데 놀라운 게 이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게 이제 이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간 지 8년이 된 시점이었는데 그 8년 동안 한 번도 입국을 안 했대요. 어머. 한국에 한 번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아무리 비행 시간이 멀고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사실 여행으로도 오고 가는 게 미국인데. 맞아요. 네, 뭐 오지로 간 건 아니잖아요. 네, 노력하는 의지조차 없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서 판례도 장기간 별거와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부부간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되어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다. 그리고 남편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렇죠. 받아들여진 거죠. 그렇군요. 네. 기록 아빠들이 뭐 다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건 아니고 뭐 자녀의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시는 경우도 있는데 좀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에게 수시로 잔소리하는 남편. 이거는 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아이유의 잔소리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향한 소리. 그렇잖아요? 제대로 불러주세요. 안 돼요. 근데 사실 잔소리에도 되게 애정 어리게 이제 걱정하는 잔소리도 있고 약간 상대방을 괴롭히는 잔소리도 있는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그 잔소리를 메모로 하는 거예요. 메모? 네. 그래서 남편은 이제 과외 강사를 하는 사람이고 아내는 전업주부였는데 남편이 이제 매일 과외가 끝나고 집에 오면 집안이 잘 돼 있는지 이렇게 쓱 확인을 하고 먼지 있나 막 보고. 아, 그쵸. 보고 이제 메모를 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 주름은 한 줄로 다려놓고 청소는 오늘 여기가 안 됐더라. 오늘 냉장고는 어떻더라. 뭐 이렇게 하나하나 살림살이에 대한 잔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타박도 하는 거죠. 오늘은 뭐가 짜더라. 건강에 안 좋으니 하얗게 해라. 김치가 좀 신 것 같다. 아, 오전에 도대체 뭐 한 거냐, 밥은 뭐 잡곡으로 해달라, 이런 거를 세세하게 다 매일 메모로 막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내용을 보면 이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비난을 하고 사람 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상하 관계로.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상쾌하게 일어났는데 나와서 이제 물 한 잔 먹으려고 냉장고에 딱 왔는데 포스트잇 쫙 붙어 있는데 있는 거죠. 반찬이 어떻고 뭐 김치가 쉬었다 뭐 옷을 뭐 한 줄로 뭘 다리라고요? 바지를 한 줄로 다리라고? 아니 근데 그 너무 싫을 것 중간에 같아요. 정말 막 살림하느라 고생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아니야.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불만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왜 포스트잇으로 하냐고. 아니 별거 하는 것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저도 아니, 무슨 업무 그분한테 지시하듯이. 맞아요. 아니 제가 저희 그 회사 직원에게 업무를 그 요청을 할 때도 자리에 있으면은 직접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 메시지로 얘기를 하지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띡띡 붙여놓는 일은 잘 안 하는데. 그리고 하고 왜 아내한테 왜 그 포스트잇? 항상 저희 그러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남편의 반응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비에 대해서도 간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활비를 아내가 전업주부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카드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내역을 남편이 보면 이거를 막 다 간섭을 하는 거죠. 이거는 좀 평가를 하나? 평가해. 그러니까 이 품목은 여기가 또 저렴하게 팔았던 것 같은데 너 왜 여기서 샀니?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잔소리 메모가 한 7년 정도 이어졌고 이제 아내는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법원은 잔소리 메모로 아내가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살게 한 남편의 책임이 크다고 하면서 아내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여줬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당하신 판결 같네요. 그렇죠. 네,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그 태도가 잘못됐어. 방식도 잘못됐고. 맞아요. 또 다른 사건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되게 흔하게 사실 등장하는 갈등이긴 해요. 결혼 생활에서 종교 갈등 문제인데 이 사건은 조금 특이해서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실 서로의 종교 활동을 배우자의 종교 활동을 존중해주고 또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람직할 텐데 지나치게 본인의 종교를 강요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신념만 옳다 이렇게 하면 사실 트러블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되게 특이한 게 코로나 백신 때문에 이혼한 사건입니다. 백신이요? 백신 때문에. 저도 맞았는데? 다 맞았잖아요. 그 당시에. 거의 다 맞았죠. 남편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이 여자분께서도 그걸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게 이분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런 부분들이 더 잘 맞아서 결혼을 결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해서 막상 생활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의 존재라던가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좀 일반적이지가 않은 거죠. 네, 예를 들면 결혼 후에 본인이 다니는 이제 교회 교리를 막 얘기하면서 상식 밖의 것들을 강요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당연히 이세 계획을 했을 텐데 두 분 다 이제 나이가 적지 않아서 빨리 아이를 가지고자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이런 영적 상태로는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 왜? 영혼이 너무 어지럽혀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분의 기준은 뭐냐면 아이를 가지기 전에 먼저 이제 거룩한 영적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이 뭐냐면 세속적인 이런 세상 문화 끊기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세상 문화인 가요라든지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볼 게 아니고 저 방금 아이유 노래 불렀는데 성경 문화 안 되네요. 기도를 제대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준비가 됐을 때 아이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하면서 좀 이제 이상함을 느끼기를 시작을 했죠. 우리 브레인이. 근데 정말 너무 특이한데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살다 보면 생활 속에 그런 문화가 다 스며들어 있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적으로 다시 바로잡는다? 이거는 너무 시대와도 맞지 않는 그런 교리인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그 여자분께서는 어쨌든 이제 뭐 여기까지도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때 코로나가 이제 막 대대적으로 창궐하던 시기였고 백신을 다 이제 전국민이 순차적으로 맞던 시기인데 이제 의료인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맞았었잖아요. 네. 이분도 이제 의료계 종사자여서 당연히 이제 본인 차례가 됐을 때 백신을 빨리 맞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남편의 주장은 백신은 하나님의 속성과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고 어떤 영혼의 거룩함을 잊게 된다. 백신을 맞으면. 그렇죠. 심지어는 백신은 사탄의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신을 맞진 않겠지. 근데 너무한데? 백신은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 맞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분께서 맞는 것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과 같이 부부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백신, 근데 이분은 의료인이고 본인이 일을 하려면 적으로 이걸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맞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오히려 이 남편이 집을 나가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어머. 근데 아내도 아니고 남편이 나가서 그러면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내분이 의뢰인이셨으니까 반소 청구를 하셨겠네요. 네, 우리도 반소 청구를 했고요. 이제 판례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뭐 예상하시겠지만 본소로 남편이 청구한 이혼은 기각이 됐고 그럼 이혼이 안 됐느냐 그게 아니라 반소로 우리가 청구한 그 청구가 인용이 되면서 이혼이 됐고요. 이제 판례도 남편에게 규칙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적인 신념에만 매몰돼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코로나 백신 접종, 뭐 자녀 출산 이런 걸 거부하고 또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가치관을 강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남편에게 규칙 사유가 있다라고 봐서 위자료도 1,5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혼인 기간이 굉장히 짧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적지 않은 위자료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오, 되게 특이한 판례네요. 네. 변호사님은 집안일 중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뭐예요? 음스. 음식 못 치는 진짜 너무 싫어요. 막 진짜 여름엔 진짜 특히 싫고 맞아요. 겨울에도 싫고 사실 그게 다 싫어.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진짜? 네, 이혼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맞벌이 부부였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내분이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게 됐죠. 그런데 이제 친정 어머니가 사위한테
음식물 쓰레기를 좀 버려달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랬더니 이 남편이 쪼로로 본인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고? 음식물 쓰레기 장모님이 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그랬어. 아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냥 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럼 이제 시어머니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전화를 또 했어? 며느리에게. 며느리한테? 네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겠니?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둘러싼 모든 가족의 갈등이 퍼지면서 이렇게 이혼이 시작됐죠. 이혼 소송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이 됐지만 저희가 이혼 사건 하면 진술서 받잖아요. 변호사님도 진술서 받으시죠? 네네. 그러니까는 그 사실관계를 상담 때 우리가 뭐 장황하게 다 듣지만 그걸 저희가 다 일일이 기록하거나 모두를 다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간략한 경위서 양식 같은 거 드리면서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리죠. 우리 분들한테. 소장을 이제 쓰기 전에. 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진술서 받을 때는 혼인을 하게 된 경위부터 쓰잖아요. 그치. 만남의 경위. 근데 그 내용 봤더니 거기서부터 이미 순탄치가 않았어. 양가 사이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만으로 그러진 않았겠죠.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갈등이 폭발하면서 이혼을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위자료는 나오지 않았어요. 쌍방 잘못했다. 그치. 이것도 라고. 그런 느낌이네요. 네, 왜냐면은 뭐 먼저 전화를 한 남편의 잘못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또 뭐 장모랑 다 개입돼가지고 집안 싸움처럼 됐을 테니까 쌍방 유책으로 이 정도면 갔을 것 같네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는 사례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황당하고 진짜 조금 기상천외한 그런 사연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2탄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다고 하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좋아요,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김의 변호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저 예고편으로 그 키워드 좀 던져주시죠. 세탁기! 세탁기! 성경? 성경. 그 무속이나 주술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 없나요? 있다. 부적 있다. 부적 갈게요. 부적 있다. 부적이 혹시 뭐 여러 장에 발견됐다든지. 그거는 다음 편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